안녕하십니까. 전주 EPS 전기기술학원장 송소입니다. 2017년도 전기 산업기사 회로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61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인덕턴스가 20mH 헬리랍니다. 인덕턴스 L이 20mH 헬리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코일의 시로값 전압이 V가 지금 50V예요. 50V. 주파수 F가 지금 60Hz라고 되어 있죠. 이때 정연파 전압을 인가했을 때 코일에 축적되는 자기 인덕턴스, 자기 에너지 값은 대략 몇 줄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에너지 값이니까 L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값이네. 그러면 L은 어떤 역할을 하더라? 전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의 Li의 자성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에너지는 전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인덕턴스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곱하기 전류값 구하셔야 되겠지. 그럼 전류 어떻게 구해요? I는 리액턴스 분의 V로 구하시면 되죠. 그럼 리액턴스라고 하는 건 여기 어떻게 돼? 2파이 F L분의 V로 구할 수 있으니까 V가 50V요. 요놈은 2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게 대략 얼마가 나오냐? 6.63A 나오게 되더라. 여기다가 6.63을 집어 넣으시게 되면 대략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0.44J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에너지 값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또 C에서 C는 전압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WC는 어떻게 2분의 1의 CV의 자승이다 라고 하는 공식 또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61번은 이 공식 하나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2번 보시자고요. 62번 보니까 62번이 회로가 이렇게 돼 있네요. GL이고 요런 회로인데 이때 전류가 지금 전류 1의 전류값이 지금 얼마냐면 10A의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고요. 단위 잘 보세요. G 컨덕턴스가 여기가 지금 4모랍니다. 4모. 그 다음에 GL이 지금 얼마냐면 6모예요. 6모. 이때 GL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값은 얼마냐라고 했어요. 전력값. 요 전력값 구하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I는 어떻게 R분의 V지만 R분의 1 컨덕턴스 G라고 하는 것은 R분의 1 값이죠. 저항의 역수값과 같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V G가 되겠네. 그러면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류값을 알아야 되니까 P는 어떻게 구합니까? I 자승의 R이긴 하지만 컨덕턴스니까 저항의 역수야. 어떻게 돼? G분의 1에 I 자승으로 구하시면 되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야? G는 6이니까 6모니까 6이 될 것이고 I 자승값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I 자승이라고 하는 거 전류값 어떻게? 전류는 컨덕턴스하고 어떤 관계다? 비례 관계다. 그러니까 10A 전류가 요놈과 요놈으로 공급이 될 거예요. 몇 암페어씩? 4A, 6A씩. 이해되시죠? 전류 분배 법칙 또 해보시면 될 거야. 그럼 여기 얼마 됩니까? 6의 자승이 되겠네. 그래서 전력이 얼마 됩니까? 6W가 되더라 라는 얘기죠. 그죠? 1장 여러분들 이제 직류 회로에서의 직류 부분이죠. 직류 1장 부분에 나온 시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번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3번 63번 보니까 단위 임펄스 델타 t의 라플라스 변화는 했죠. 라플라스 변환 델타 t는 뭐가 되더라?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1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근데 우리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라플라스 변환 한번 해보시자고요. 유닛 스텝 펑션 UT라고 하는 것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얼마가 되더라? S분의 1이 되더라. 그 다음에 램프 함수 T는 얼마가 됩니까? S의 자승분의 1이 되더라. N차 램프 함수 T의 N승은 어떻게 돼요? S의 N승의 M 팩토리얼 M-1승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AT 요놈을 라플라스 하게 되면 S의 마이너스 플러스 A분의 1이 되더라.
그죠? 그다음 삼각함수. 자, 사인의 오메가 t는 어떻게 돼요? s의 자승 플러스 오메가의 자승의 오메가가 되고요.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의 자승 플러스 오메가의 자승의 s로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 있더라. 구구단처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4번 보시자고요. 자, 64번 보시니까 뭐가 있냐면 다음에 4단자 회로에서 자 단자 AB에서 본 구동점 임피던스 G11을 구하시오. 네, 이렇게 보시자고. 이게 지금 무슨 회로로 되어 있냐? T형 회로입니다. T형 회로. T형 회로.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우선 제가 이렇게 볼게. 자, 이런 T형 회로인데 구동점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본 임피던스지. 자, GS 값으로 표현하자는 건데 이걸 제가 G1, 요놈을 G2, 요놈을 G3라고 할게. 그럼 자, 임피던스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임피던스 파라미터에서의 G11 값은 어떻게 구해요? 오로지 1차에 영향을 주는 거 몇 분이 없어. G1 플러스 G3. 그죠? 그 다음에 G12, 1차에서 2차에 영향을 주는 거 몇 분이 없니? G3. 그 다음에 G21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G3.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G22는 어떻게 돼요? 오로지 2차. 자, G2 플러스 G3.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근데 자, 여기가 수치가 얼마냐면 G1이 여기가 3옴, 여기가 2옴. 자, 이게 허수 성분 제2의 4 되겠네. 그러니까 G11 구하라고 했으니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3 플러스 J4다라고 보시면 되지. 이해되시죠? 해서 자,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더라 이거야. 근데 구동점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2단자망에서 공부를 하셨을 거야. 2단자망. 2단자망에서 구동점 임피던스는 GS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죠? 왜? S라고 하는 게 J 오메가 같고 람다하고도 같더라. 그래서 부하에는 R부하, L부하, C부하가 있는데 같은 옴 단위를 써보니까 이놈은 XL이 되는 거고 이놈은 XC. 자, 용량성이 된대. 근데 이놈은 어떻게 됩니까? J 오메가의 L값과 같고 이놈은 J 오메가의 C분의 1값과 같으니 이놈은 뭘로 변환을 하자? J 오메가를 자 복수함수인 S로 변환하자. 그래서 이놈은 S분의 L이 되는 거고 SL이 되는 거고 이놈은 SC분의 1로 변환해서 푸는 게 이걸 구동점 임피던스라고 했지. 그죠? 자, 이런 걸 풀었는데 우리는 자, 뭘 이용해서 4단자망을 이용해가지고 좀 푼 거죠. G11. 자, 해서 답이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더라. 그 다음에 65번 보시자고요. 65번 보니까 정연파 교류전압의 파고율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아니, 파고율이래. 파고율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럼 파고율은 뭘 구하는 겁니까? 자, 위 최대값에 대해서 어떤 값? 자, 실효값으로 나눈 값을 뭐라고 합니까? 파고율이라고 하더라. 파고율. 파고율이라고 하는 거 뭐야? 어떤 기준 파형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형이 솟구쳤냐.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게 파고율 값이죠. 이런 거 부합되는 게 또 뭐 있어? 파형률이라고 하는 게 있네. 얼마만큼 파가 기준 파에 대해서 얼마만큼 왜곡됐냐. 파형률인데 파형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여기 실효값을 무슨 값으로 구하더라? 평균값으로 나눈 비가 되더라.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정연파 준 거죠. 그럼 정연파의 기본적인 평균값하고 실효값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이니까 자, 이건 어떻게 구해? 자, 이 최대값을 자, 정연파의 실효값은 어떻게 구해요? 루트 2분의 최대값 되겠지. 그러면 요놈 약분이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루트 2가 되겠네. 그래서 루트 2는 얼마? 1.414.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돼요? 답이 자, 3번이 되더라. 3번. 그렇죠? 만약에 파형률 값을 물어본다면 자, 실효값은 뭐가 되고 루트 2분의 최대값이 되고 자, 평균값은 자, 파이분의 2의 최대값이 되더라. 그럼 알아보니까 어떻게 돼? 2 루트 2분의 파이가 뭐가 되더라? 파형률 값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5가지 파형이 있었을 거야. 정연파, 정연전파, 정연반파, 삼각파, 그 다음에 구형파, 구형반파가 가지고 있는 평균값, 그 다음에 실효값,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6번. 자, 66번을 보시게 되면 불평형 삼상 전류가 자, 다음과 같을 때 역상 전류 I2는 얼마냐라고 했어요. 역상 전류. 역상 전류 구하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볼까? 우리 대칭 전압이 있었고 비대칭 전압이 있었죠. 그죠? 대칭분이 있었고 비대칭분이 있었는데, 자, 대칭분부터 보자고. 자, 삼상이 대칭 삼상이었어. 근데 불평형이 일어났대요. 크기가 틀리든지 아니면 위상이 틀리든지 삼상 평행 상태에서. 자, 이때 어떻게 구하니? 자, 대칭분. 네, 이렇게 전류값을 볼게요. 영상분, 정상분. 자, 역상분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3분의 1에. 자, 행렬식을 써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A상, 자, B상, 자, C상.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A상, B상, C상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보니까 역상 I2는 어떻게 구합니까? 3분의 1에 I 플러스 A 자승에, 자, IP 플러스 A의 IC로 구할 수 있다더라. 근데 이 A라고 하는 게 뭐예요? A. 벡터 오퍼레이터, 벡터 연산자죠. A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A는 크기는 1이요, 위상은 120도를 의미하더라 라는 거죠. 그럼 A의 자승은, 자, 크기는 1이요, 위상은 240도네. 근데 요놈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보니까 이게 몇 도야? 마이너스 120도와 같다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요놈 식을 이렇게 써보면 되겠지. 3분의 1에, 자, IA가 얼마냐면 15 플러스 J2네요. 15 플러스 J2. 자, 플러스, 자, 여기 얼마야? A 자승이 벡터적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요놈 얼마입니까? 자, 크기는 1이요. 자,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J의 사인에 120도로 계산하시니까 여기가 얼마나 나와? 자, 여기 얼마나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얼마나 나와? 120도는? 자, 120도가 얼마인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J의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IP가 얼마야?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J의, 자, 14A가 되더라. 거기에 플러스, 자, 벡터 오퍼레이터 이 A 연산자는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 값이 나오고, IC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J의 10A가 되더라. 자, 요놈 계산한 거지. 계산기 자 눌러보게 되면 요놈이 얼마 나옵니까? 1.91 플러스 J의 6.24A가 되더라 이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요거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실 줄 아셔야 되고, 한 가지 더.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2회차는 나올 수 있겠지. 자, 뭐 불평형률. 왜? 역상분을 물어봤다는 것은 지금 불평형률을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형률을 어떻게 구합니까? 정상에 대한 어떤 성분으로 역상분의 백분율 값으로 나눈 걸 우리는 뭐라고 해? 불평형률이라고 하더라. 여기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셨어야 돼. 자, 그러면 다시 또 67번을 보시자고요. 자, 67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압이 지금 VT가, 자, 어떤 회로의 단자 전압과 전류가 다한 것 같을 때 회로에 공급되는, 자, 평균 전력은 몇 와트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자, 보시자고. 전압을 보니까 전압 자체가 우선 순식값으로 되어 있네. 보니까 기본파 있고 2고조파 있고 3고조파 있네. 이거 무슨 파? 비장연파. 그죠? 자, 100에 사인의 오메가 t, 자, 플러스 70의 사인의 2 오메가 t, 자, 그 다음에 플러스 50의 사인의 3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의 어떤 전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전류를 보니까 전류 IT가 20에, 자,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60도, 자, 플러스 10에, 자, 사인의 3 오메가 t에 플러스 45도의 어떤 전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때 평균 전력 구하래요. 평균 전력. 그러면, 자, 와트 값이니까 와트 어떻게 구해? 와트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면 되죠. 근데 비정연파에서 우리가 전력은 어떻게 하더라? 같은 주파수 성분끼리만 곱해 주더라. 유효 전력이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우선은, 자, 기본파 있네. 자, 시료값 루트 2분의 얼마가 돼? 100. 그죠? 시료 성분이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루트 2분의 20. 자, 코사인 유상차 몇 도니? 0도고 마이너스 60도니까, 자,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지. 자, 세타는, 자,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로 구하시면 되죠. 절대값이지.
그럼 0도 마이너스에 60도니까 얼마가 돼? 60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플러스 보니까 이 고주파 있어? 없죠? 이 고주파에 대한 소비 전력은 없겠지. 자, 3고주파 봅시다. 여기 3고주파네. 어떻게? 전압은 루트 2분의 50, 전류는 루트 2분의 10. 자, 코사인 위상차 몇 도? 자,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45도래. 얼마? 75도 되겠네. 그렇죠? 자, 요거 계산기 눌러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나 나와? 계산해 보시게 되면 565W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해서 67번 문제는 잘 나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같은 주파수 성분끼리만 곱해준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됐죠? 그 다음에 68번. 자, 68번 분이 자 파이형 회로가 나왔네요. 4단자 정수로 G3를 표현하시오라고 했네. 보니까 전류의 방향을 보세요. 이거 전송이야. 그죠? 전송 파라미터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가 G1, 자 여기가 G2, 그다음에 G3래. 그럼 자 파이형 회로의 A, B, C, D 값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봅시다. A 전압 B. A 어떻게 돼? 1 플러스 G3에 대한 G2 값이 되더라. 그죠? 전압 B는.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 성분은 몇 분이 없어? G2.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는 요놈하고 요놈 있죠? 그래서 어떻게? G1 플러스 G3에 G1 플러스 G2 플러스 G3 값이 되고요. D 전류 값은 어떻게 돼? 1 플러스 G1분의 G2 값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파이형 회로의 4단자 정수 값이네. 그죠? 그럼 거기에 지금 뭐 가지고 A하고 B 값을 이용해가지고 구하라는 거지. G3를. 그럼 구해봅시다. A는 어떻게 돼? 1 플러스 G3분의 G2요. B는 얼마가 됩니까? G2지. 그러면 자 여기 그대로 넘어와. 보니까 A-1은 G3분의 G2가 된답니다. 그죠? 그럼 자 G3는 어떻게 돼? A-1분의 G2예요. 근데 G2가 뭐가 돼? B지 B. 그래서 어떻게 돼? A-1분의 B 값이 뭐가 됩니까? G3 값이 되더라. 답이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되더라. 그죠? 자,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4단자 정수에 자, 이 파이형도 중요하지만 자, 뭐도 중요하더라? T형도 해보셔야 돼. T형. 그 다음에 검산식 뭐가? AT-BC가 얼마면 되더라? 1이면 성립이 하더라. 자, 이런 부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9번을 보시자고요. 69번. 자, 69번 보니 그림이 이렇게 됐네요. 보니까 무슨 회로야? 보니까 이거 과도 현상이구나. R, L 직류 기전력 인가하죠. 이게 스위치야. 스위치 인가하게 됐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지. IT 전류가. 그죠? 나 모르겠어.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때 전류값 외우셨지? 자, 라플라스 식을 써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RIT 플러스 이 방정식을 구해보면 미분 방정식을 써보면이 L에 DT에 D에 IT 이게 뭐와 같아? 기전력 2와 같아. 해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화를 하든지 자, 미방을 풀든지 해서 전류값을 구했습니다. 얼마라고? IT는 R분의 2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분의 RT 암페어 값이라고.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지. 자, 이때 지수함수의 요 값은 뭐가 되니? 특성근이라고 하는 거죠. 특성근. P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분의 R이래. 이게 특성근이야. 이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수가 뭡니까? 시정수. 시정수는 뭐가 돼? R분의 L 값이 되더라. 이 얘기죠. 자, 근데 이때 자, 요게 아니네. 근데 보니까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자, VL 값이 얼마냐면 100V예요. 근데 자, DT에 D에 IT 이게 얼마야? 400이래. 자, 이때 L 값 구하랍니다. 구하면 되지. 여기 자, VL은 어떻게 구해? L에 DT에 DIT니까
L값이 얼마입니까? 100이네. 자, V L값이 100이고 L 곱하기 DT분의 T가 얼마야? 400이야. 그죠? 그러면 L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여야 돼? 4분의 1 값이면 되잖아. 4분의 1은 얼마 됩니까? 0.25면 되더라. 그렇죠? 답이 몇 번인데? 자, 3번이 되더라 이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여기선 이 문제가 자, 단자전압 구하는 거 나왔지. VL. 근데 자, RL 회로에서의 과도 현상에서는 이 전류값이 중요합니다. 전류값 꼭 기억하세요. 전류값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또 뭐 있어요? 요놈과 상반되는 거. 여기가 만약에 C라면 전류값 어떻게 되니? IT는 자, R분의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요게 특성근. 요놈의 절대값의 역수가 시정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자고요. 70번. 자, 70번 보니까, 자, 전류 I가 30에, 자, 사인에 오메가 T, 자, 플러스 40에, 사인에 3 오메가 T에, 플러스 45도에 어떤 전류값을 갖고 있는데, 시료값을 구하라네? 보니까, 이건 기본파요. 이거는 3고조파네. 그죠? 무슨 파? 비장연파. 그죠? 자, 비장연파의 시료값 어떻게 구하더라? 각 파가 가지고 있는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구하더라. 그래서 자, 비장연파의 자, 이 비장연파의 자, 시료값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이 시료값 어떻게? 각 파가 가지고 있는 각 고조파 성분의 자, 시료값의 자, 제곱의 합의 뭘로 구하더라? 제곱근으로 구하는 걸 뭐라고 하더라? 비장연파의 시료값이라고 하더라. 그럼 한번 봐. 기본파. 자, 기본파는 시료값이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30. 그렇죠? 그 다음에 3고조파는 루트 2분의 40. 요놈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구하는 게 이게 뭐가 돼? 시료값이 돼. 그죠? 계산기 눌러보니까 얼마 나와? 35.4 암페어의 값이 나오더라. 이해되죠? 답이 몇 번인데? 2번이 되더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벌써 비장연파 문제 2문제 나왔네. 아까 전력 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료값 구하는 거하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1번을 한번 보시자고요. 71번. 71번을 보니까 자, 요런 문제죠. 저항 R과 리액턴스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의 값이 얼마냐? 루트 2분의 1 값인데 여기에 뭐 구하라고 했냐면 코사인 세타 값 구하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하시면 되지. 저항과 리액턴스를 난 모르겠다. 나 보니까 어떤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저항과 어떤 리액턴스의 벡터적인 합이래. 이놈을 좌표기로 그려보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실수축이 저항이요, 허수축이 리액턴스니까 이놈의 벡터적인 합, 이게 뭐가 돼? 임피던스랍니다. 밑변은 저항이요, 높이는 리액턴스네. 자, 이놈의 세타값. 자, 그러면 역류값은 어떻게 구해? 임피던스에 대한 뭘로 구합니까? 저항값으로 구하면 되죠. 그럼 자, 보니까 이때 저항 성분이라고 하는 게 얼마니? 루트 2고 리액턴스가 얼마예요? 1이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임피던스는 얼마나 나옵니까? 자, 루트 2의 자승에 플러스 1의 자승에 제곱근. 그죠? 얼마 나와? 루트 3이 되겠지. 그럼 여기 얼마나 됩니까? 자, 루트 3분의 저항은 루트니까 루트 2가 되겠네. 고로 루트의 3분의 2 값이 뭐가 되더라? 역률 값이 되더라. 이해되시죠? 그 다음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자,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뭐라고 합니까? 유효 전력. 리액턴스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무효 전력. 임피던스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피상 전력. 그러니까 이 역률을 또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요? 피상 전력에 대한 자, 유효 전력의
자, 무슨 값? 백분율 값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더라? 자, 영률이라고 하더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2번을 한번 볼까요? 72번은. 자, 72번을 보시게 되면, 자, 72번을 보시게 되면 회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회로를 무슨 회로로 바꾸더라? 태분한 회로로 바꾸더라. 자, 이렇게 됐네.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3옴이고 여기가 7옴이네. 여기가 7옴이고 전체가 10V입니다. 그러면 태분한 회로라고 하는 게 뭐야? 자, 단자, 개방단자 A, B에서 여기가 지금 A, B라면 여기가 A, B고 개방단자 A, B에서 바라본 전압, 그죠? 이 전압, A, B에서 바라본 전압은 이 7옴에 걸린 전압이 되겠네. 그럼 이 전압은 7옴에 걸린 전압값이 되겠죠. 그럼 우리 뭐라고 해? 태분한 전압이라 그래. 그죠? 그 다음에 개방단자 A, B에서 바라봤을 때 전체 합성 저항값, 그죠? 자, 이걸 뭐라고 해? 태분한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가지 구하라는 거네. 그럼 자, 여기서 구해봅시다. 전압을. 자, 우선은 전류는 이렇게 흐르지. 근데 이게 개방됐기 때문에 전류 흘러 안 흘러? 흐르지 않아. 그러면 자, 전류가 몇 대 몇으로? 3대 7로 걸릴 거 아니야. 당연히 여기 몇 볼트? 7볼트. 7볼트. 자, 요 7볼트만 봐도 답이 몇 번? 1번 아니면 3번이죠. 자, 2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네. 10볼트. 어디서 10볼트가 나온 거야? 그죠? 그럼 자, 태분한 저항값을 구해봅시다. 태분한 저항은 내가 여기서 바라봤을 때 저항값이래. 그럼 자, 요 전원이라고 하는 거, 전원 어떤 상태? 가장 이상적인 전압원이 되기 위해서는 단락시켜야 되겠네. 전압원은. 자, 단락을 시키고 봅시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요 놈은 직렬, 요 놈은 병렬. 그죠? 그럼 7 플러스 3 플러스 7에 3 곱하기 7이 되니까 얼마가 돼? 2.1이 돼서 9.1옴 정도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태분한 저항은 얼마가 됩니까? 9.1이 되겠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되더라. 이해되시죠? 자, 회로망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전원 등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만해. 나중에 회로 가지고. 자, 이런 태분한 회로. 자, 이런 태분한 회로가 자, 뭘로 바뀔 수 있더라? 자, 노튼 회로인 이런 회로로 바뀔 수 있더라. 그죠? 왜? 이게 전압, 저항이라면 여기 내부 저항 그대로 R이 되는 거고 이 전류값은 뭐에 의해서? 이 저항과 전압에 의해서 구할 수 있더라. 여기 전압은 이 저항과 전류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 등가 변환이라고 해.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수 있어야 돼. 자, 73번 보시자고요. 자, 73번 보시게 되면 자, 어떤 전달함수 값이 자, S 플러스 1에 자, S의 자승 플러스 2배 S입니다. 자, 이때 약 라플라스 구하랍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부분 분수예요. 왜? 우리 전기 공부하다 보면 공식이 되게 많죠. 그죠? 그거 언제 다 외워? 이런 거라도 하나 좀 줄여나가는 거지. 라플라스 변환, 아까 변환식을 알고 계셨어야 돼. 자, 그 라플라스 변환식이 몇 번 문제였냐면 아까 63번 문제. 그죠? 라플라스 변환식을 모르면 이런 거 할 수가 있냐 없냐? 없죠. 라플라스에서 몇 문제 나와? 2문제 정도 나오죠 지금. 기본식을 모르신 분들은 기본식부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라플라스 변환시키래. 역변환시키래. 그럼 자, 여기 봅시다. 자, S로 묶어주게 되면 S 플러스 2배가 되는 거고 S 플러스 1이래. 자,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부분 분수지. S분의 K1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K2. 자, 근데 한번 구해보시자고. K1을 구해보니 K1은 자, 리미트 S가 어디로 갔을 때 나의 근값 S가 0으로 갔을 때 자, S의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인데 나의 근값 S. 그러면 요놈 약분이 되니까 S 0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됩니까? 2분의 1 값이 되더라. 자, K2는 자, 리미트 S가 어디로 갔을 때 마이너스 2를 향해서 갔을 때 S의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인데 내거 S 플러스 2 요놈 약분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자 마이너스 1 돼서 얼마 돼요? 2분의 1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보니 2분의 1에 S분의 1 자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1로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요놈은 2분의 1에 요놈 어떻게 돼?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T와 같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계산값이 얼마가 됩니까? 4번이 되더라. 근데 하지 마.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이제 나의 역 라플라스의 부분분수 전개라고 하는 것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야 가본 1번부터 4번까지 해보면 되지. 자 답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해볼게. 4번이야.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왔어. 근데 이렇게 봐보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야 라플라스 변환시키래. 이게 얼마야? S분의 1.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1. 자 통분만 잘하자. S에 S 플러스 2. 그죠? 여기는 얼마가 돼? S 플러스 2 플러스 S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죠. 자 계산해봐. S에 S 플러스 2예요. 계산해보니까 얼마가 돼? 2배의 S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 요놈 약분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더라? S에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 되더라. 요놈과 요놈은 어때? 같지? 하지 마. 하지 마시고 보기 보고 찾아. 시간 남아요. 여러분들 고사장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모자랍니다. 떨어지는 시험이야. 뭐 시간이 어떻게 모자라? 시간이 모자랄 수가 없다.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74번 보시자고요, 이제. 자, 74번 보시게 되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임피던스 함수 GS가,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 플러스 50에, 얘가 S의 자승 플러스 3배 S 플러스, 자, 이 ohm으로 지금 주어졌대요. 오hm 값이야. 임피던스 값인데 주어진 2단자 회로망에 100V의 직류 전압을 가했대. 직류 전압을 가했답니다. 자, 100V의 전압을 가했는데 이게 무슨 전압이야? 직류야. 그럼 직류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 성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S 함수라고 하는 것은 J 오메가죠. 오메가는 2파이 F지. 0이지. 없는 거지. 임피던스 얼마가 돼? 25ohm을 가지고 있다는 거네. 자, 이 상태에서 전류를 구하랍니다. 전류 구하면 되지. I 구하라고 했으니까 I 어떻게? 임피던스에 대한 전압으로 구하시면 되겠네. 그럼 전압은 지금 몇 볼트? 100볼트. 임피던스는 25ohm. 그러니까 몇 암페어 전류가 흘러? 4암페어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게 몇 번? 보니까 1번. 이해되시죠? 됐죠? 문제 잘 읽어. 다음 75번 보시자고요. 자, 75번 보니까 자, 라플라스의 역변환이네. 자, 똑같은 문제 또 나왔지? 자, 이번 회차에서 지금 라플라스 몇 문제 나온 거야? 3문제 나온 거야. 그죠? 라플라스 꼭 하셔야겠네. 자, 오메가의 S의 자승 플러스 오메가의 자승의 자, 역 라플라스를 시간 함수로 바꾸래요. 자, 이거 이제 어떻게? 부분분수 해야 돼. 할 자신 있어? 없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1번부터 찾아보시면 되지. 자, 1번 하고 자, 2번부터 볼게. 자, 2번을 봤더니 자, 이렇게 되겠네. 답은 2번이에요. 오메가 분의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래요. 야, 이거 이제 라플라스 변화만 하면 되죠. 잘 보세요. 오메가 분의 1에 해가지고 요값 나오면 되잖아. 1을 하니까 얼마가 돼? S분의 1 마이너스 S의 자승 플러스 오메가의 자승에 S가 되겠네. 그죠? 그럼 자, 이거 통분만 잘 하시면 돼. 오메가 분의 1에 여기는 어떻게 돼? S의 자승 플러스 오메가의 자승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S의 자승 플러스 오메가가 자승이 돼야지만 S분의 1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S의 자승 되겠죠? 자, 요놈 없어지지? 자, 오메가로 나눠줘 보니까 결론적으로 얼마 나와? S의 S 자승 플러스 오메가의 자승에 오메가 되더라 이거야. 요게 요놈하고 같다는 거지. 그죠? 부분분수 하지 마. 하지 마시고 역변환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거꾸로 찾아가. 보기부터. 자, 정답은 아까 좀 예외적인 게 있었지만 4번에 자, 몇 번 문제였어요 아까? 73번 문제에 예외적인 게 4번 문제가 있었지만 대략적으로 하게 되면 한 1번 아니면 2번에 있어. 해보시면 되죠. 해보세요. 역변환 하다가 어떻게 이제 부분분수 하다가 여러분들 틀린다. 그죠? 자, 그 다음 76번. 자, 76번을 보니까
자, 그림 같은 회로에서 자, 그림을 보니까 자, 과도 현상이네. 스위치가 있고요. 자, 스위치가 있고 여기가 C야. 그다음에 여기에 R이 있다는 거죠. R이 있는 이는 회로죠. 자,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5V의 전압을 줬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5분의 1 페르시아 C가. 그다음에 자, 보니까 저항이 5ohm입니다. 5ohm. 이렇게 되는 회로죠. 이때 스위치를 닫았을 때 자, 전류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전류값. 자, 아까 몇 번이었니? 우리가 제가 69번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어. 그죠? RC 회로에서의 전류값. 자, 스위치 S를 닫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네. IT의 전류가. 그죠? 자, IT의 전류값 어떻게 구합니까? R분의 2에 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 T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네. 그죠?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 되지. R은 얼마? 5. 전압은 5V.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5. 자, C는 얼마입니까? C는 곱하기 5분의 1분의 1. T는 얼마? 0. 얼마가 돼야 돼? 자, 이건 T니까 우리 교재에 T 나와 있으니까. 그럼 여기 얼마가 됩니까? 어차피 되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되더라 이거야. 다음 몇 번이야? 4번. 이해되시죠? 그럼 자, 벌써 과도 현상에서도 문제가 두 문제 나왔어. RL, RC. 이제 뭐 나올까? RLC 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에 LC 나올 수 있겠죠. 그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 이제 77번. 자, 77번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문제를 그렇게 풀고 싶진 않아요. 자, 이렇게 된 회로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회로인데, 자, 이렇게 본 거지. 그림 같은 회로에서 R1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최소로 하기 위한 저항 R2 값. R2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걸린 R2 값이네. 그럼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지. 전체 여기 합성 저항을 구합니다. 합성 저항을 구해서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저항 값이 얼마면 돼? 2분 해가지고 0이면 돼. 0. 그죠? 그래서 전체 저항에다가 자, 해보니까 자, 2로 나눠줘 보니까 여기에 저항값이 나오더라 이거야. 미분해야 돼요. 미분. 여러분 미분 안 좋아하지? 그래서 이 문제는 정해져 있어 그냥. 그래서 2분의 R값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돼. 그럼 이 저항값이 얼마니? R이. 아, 여긴 주어지지 않았네. 자, 그래서 이 R. 자, 전체 여기 저항값이 R. 그러면 얼마가 돼? 2분의 R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 문제 똑같은 문제가 한 문제가 있어. 뭐냐면 여기 R값이 얼마냐면 자, 100ohm이래. 100ohm.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저항값 구하래. 얼마야? 50.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분하실 필요 없다. 그냥 이 값을 그냥 기억하세요. 2분의 R 값을. 안 나오겠지? 내가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78번을 보시자고요. 자, 78번을 보시게 되면 자, 회로 자체가 지금 회로 자체가 3상 Y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자, Y결선이 되어 있죠. 자, 부하도 Y결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하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거기에 자, 뭐가 있냐면 전압이 이 제로의 전압이 지금 흘러 들어가고요. 여기는 E1, 자, 여기는 E2, 여기는 자, E3의 어떤 자, 상전압이 지금 주어졌대요. 자, 그림 같은 회로에서 E1, E2, E3 볼트를 대칭 3상 전압이라고 할 때 전압 E 제로는 자, E 제로 얼마니? 이거 얼마예요? 3상이래. 3상 전압의 합은 대칭 3상이야. 대칭 3상의 의미만 알면 이건 답은 당연히 얼마야? 계산하지도 않고 얼마예요? 0이지. 그죠? 자, 맞죠? 자,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 여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온대. 근데 이 세 상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대칭 3상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다음 몇 번이니? 1번이 되죠. 그죠? 대칭 3상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 대칭 3상. 이건 뭐야? 평형 자, 3상. 대칭 3상, 평형 3상 같은 의미죠. 대칭 3상, 평형 3상이 뭐야? 세 상의 크기가 같고 이 상이 몇 도 차이가 나? 120도씩 차이가 난대.
그걸 뭐라고 해? 대칭 3상이라고 해. 그럼 대칭 3상일 때는 자 뭐가 돼? 세상의 합은 0과 같더라. 그런 문제지. 자, 그다음 79번. 79번 보니까 자 이렇게 됐네요. 100kV 암페어의 단상 변압기가 세대가 델타 결선될 때 그럼 전체 세대 변압기 용량 얼마 됩니까? 300kV 암페어가 되겠죠. 세대니까. 근데 삼성 전원을 공급하던 중에 한 대 고장으로 V 결선했대. 그때 출력은 대략 몇 볼트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V 결선이네. 자, 변압기 3대를 썼다가 변압기 2대가 됐대요. 그럼 2대의 변압기 출력 용량 PV는 원 변압기 용량의 몇 배만큼? 루트 3배만큼. 그러니까 루트 3 곱하기 변압기 한 대 용량이니까 100 되겠네. 그럼 자 얼마 됩니까? 100 루트 3. 루트 3이 1.73이니까 173kV 암페어 되더라 이거지. 이용률은 그래서 얼마 나와? 86.6%, 출력비는 57.7%. 그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 자, V결선. 다음 마지막 80번 문제 보시자고요. ohm의 법칙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ohm의 법칙.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I에 대한 V 값이래. 그죠? 또는 I는 R분의 V이고 V는 I, R이네. 이걸 우리는 ohm의 법칙이라고 하죠. 자, 이때 저항이 일정할 때, 자,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는, 자, 저항이 요 저항값이 일정하답니다. 저항이 일정하다 할 때는 요 공식을 봐야 되겠지. 저항이 일정하니까 전압과 전류는 어떤 관계? 비례 관계. 해서 답이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더라. 이해되시죠? 해서 17년 1회 제가 전기 산업기사 문제를 풀어봤는데 2회차에도 아마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회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셔가지고 문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풀어보시게 된다면 다 같이 고득점을 맞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